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우리도 영상에 나오는 멋진 선수처럼 자유형을 하고 싶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물속에서 팔을 구부리고 뒤로 밀어내는 모습이 인상 깊은데요, 이것을 하이엘보 캐치라고 합니다. 손바닥 전완근, 2두, 3두, 어깨, 강배근이 모두 골고루 개입되며 물을 효율적으로 밀어내는데요. 그러나 뭔가 물속에서 싸이의 세대서처럼 팔꿈치를 인위적으로 구부리니 평소 잘 되는 물잡기도 오히려 더 안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재능이 없어서 안되는지 또는 기술이 부족한지 원인을 알고 싶어도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 앞으로의 행보가 불분명합니다. 오늘은 자유형 하이엘보를 늦게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팔꿈치 위로 구부리는 것도 하이엘보 아닌가? 그렇습니다. 물 밖에서 높은 팔꿈치를 바짝 올려 앞으로 리커버리하는 동작을 하이엘보 리커버리라고 하는데요. 수영을 할 때 하이엘보에 집중하세요 라고 수영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물속인지 물 밖인지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쌤은 하이엘보 할게요 하면 물 밖에 팔꿈치를 보여주든지, 팔을 아래로 내려 물속에서 팔 굽힘을 하라고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줘야 됩니다. 손짓 발짓을 통해 회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선 하이엘보 리커버리를 하는 이유는 어깨에 집중되는 힘을 손바닥, 전완근, 강배 근육이 골고루 쓰여지며 그 피로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수영을 즐겨 하시는 분들의 자세를 유심히 보면 짧은 자유형 50m와 100m와는 폼이 살짝 다른데요. 지금 장면은 자유형 100m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물속 돌핀킥 이후 올라와 스트로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그런데 명색의 선수라는 사람이 왼팔 스트로크가 이쁘지가 않습니다. 오른팔은 좀 올라오는데 왼팔은 왜 이렇게 낮게 올리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들 눈에는 자세가 좀 안 이뻐 보여도 50m 구간을 약 25초에 찍고 다시 턴을 하여 남은 50m를 손살같이 달려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좌우 팔들의 균형이 깨져도 속도는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우리가 수영할 때 이쁜 자세, 빠른 속도라는 이런 공식은 일반 동네 수영장에서 통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결과값으로 이야기합니다. 불안정한 자세가 속도가 빠르다면 오히려 그 자세가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이 되는 것이고 꼭 높은 팔꿈치가 해결책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물을 얼마나 잘 잡아당기고 저항을 줄이느냐가 관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짧은 거리에서의 자유형과 다르게 넓은 바다로 지금 당장 나가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수영하려면 최소 1km 이상은 해야 감칠맛이 나지요. 거리가 길수록 높은 팔꿈치는 정답에 가까워지는데요. 하이엘보 리커버리 말이죠. 하이엘보 리커버리는 팔의 입수각을 만들어 긴 글라이딩에도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만약 팔꿈치를 펴서 크게 회전을 시켰다면 얼마 가지 못하고 어깨에 극심한 피로감이 아마도 빠르게 찾아왔을 테고요. 이처럼 짧은 거리에 폭발적 움직임이 필요할 때 리커버리는 팔을 펴는 경우와 팔을 구부리는 경우 이런 상관없이 본인이 가장 이상적 형태로 당기고 원하는 팔 형태로 물 밖에 올라오면 되지만 장거리 수영만큼은 긴 시간 수영을 해야 되기에 대부분 하이엘보 리커버리를 선호하게 됩니다. 둘째, 왜 진작에 하이엘보를 알려주지 않는가? 손바닥에 물이 얼마나 잡혀야 되고 팔이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는지 감이 없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하이엘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당장의 호흡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 팔꿈치를 굽히고 펼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수영을 배울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겉모만 잔뜩 들어 보여주기 식의 수영은요, 실속이 없다는 것이죠. 당장 30초만 영상 찍어서 끝내자 하면 보여주기 식의 자세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거리와 속도를 내기 위해서 호흡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안정된 발차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유형 하이엘보 리커버리는 최소한 저변까지 충분히 배워놓고 진도를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초급반에서 하이엘보 리커버리 연습을 한다면 아마도 물속 하이엘보 캐치 동작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이엘보 리커버리는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어 보여주기 식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물속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이엘보 캐치의 진짜 어려움은 바로 피니쉬 동작인데요. 셋째, 초급자 열의 9이 부족한 동작은 피니쉬 단계입니다. 자유형 하이엘보 리커버리를 잘하기 위해서 따라와야 되는 게 자유형 하이엘보 캐치 동작입니다. 물속 동작 말이죠.
물 밖에서 팔꿈치를 구부려 어깨 힘을 아끼는데 굳이 그 상황에서 물속에서 팔꿈치를 펴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면 물속에서 구부린 팔꿈치가 뒤로 밀면서 우리는 몸통 롤링이 만들어집니다. 팔을 허벅지 가까이까지 밀어낸다면 이 구부러진 팔꿈치는 물속 피니시 단계에서 펴지는데요. 이때 우리 어깨와 골반을 팔을 당긴 방향으로 몸통의 회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머리는 고정에 가까우며 당기는 팔에 따라 몸통 전체가 약 30도 정도 기울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로 당기는 팔이 허벅지 가까이 펴지는 과정에서 광배를 쓰기 위해 몸을 기울이는 게 효율적이죠. 그러나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초급자가 몸으로 쑥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흡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먼 팔을 구부려 피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수영을 배울 때는 물속이든 물 위든 하이 엘보로 뭐 어떻게 하기보다는 팔을 펴서 단순히 당기고 회전을 시키겠다 라고 마음먹는 게 수영을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하이 엘보 리커버리, 하이 엘보 캐치 동작은 고수의 영역이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이 엘보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팔을 쭉쭉 펴서 크게 회전시켜 길게 글라이딩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초급자 중에 물속에서 팔을 너무 펴서 무거운 물을 이겨내지 못해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그냥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물을 당겨보세요 하고 시켜봅니다. 팔을 편 상태와 구부린 하이 엘보 캐치와 그런 비교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스타일을 다듬어 가면 됩니다. 물을 얼마나 뒤로 잘 잡아 당겨주느냐가 중요하지 당장에 팔꿈치 구부림을 통해 멋만 챙겨간다면요 그 실속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넷째, 항상 왼팔이 문제이다. 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른팔 높은 팔꿈치는 잘 되는데 왼팔은 잘 안 돼요. 오른팔은 물속에서 마지막까지 물을 쭉 뻗어지는데 왼팔은 자꾸 물을 잡다가 말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오른손잡이에게는 당연한 말입니다. 한평생 오른팔로 연필 쥐고 오른팔로 밥 먹고 다 했는데 오른쪽이 아무래도 익숙하다는 말이죠. 왼팔은 내가 주로 쓰는 팔이 아니기에 오른팔만큼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형 몸통의 롤링을 사용해도요 왼쪽이 잘 안되는 것이죠. 그만큼 왼팔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팔을 당기는 과정에서 하이 엘보 캐치 이후 허벅지 가까이 팔을 펴니다. 이때 왼쪽의 몸통 롤링과 함께 머리는 왼쪽으로 호흡하면 됩니다. 물론 자유할 때 본인이 편한 방향으로만 호흡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러면 너무 오른쪽만 발달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생활체육에서는 좌우 균형 잡힌 건강한 신체를 위해 갈 때는 오른팔, 올 때는 왼팔 골고루 사용하면서 몸은 더욱 튼튼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어색한 왼팔도 오른쪽만큼 익숙해지죠. 다만 한쪽 팔만 사용할 경우 회전 근개에 부담이 올 수 있으니 한 팔로 연습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세가 안 좋으면 평생 하이 엘보 하지 말까요? 자, 아무리 연습해도 하이 엘보 캐치 상에서 팔이 다 안 펴진다. 하이 엘보 리커버리 할 때 팔꿈치가 위를 안 보고 자꾸 뒤를 본다. 남들보다 2배, 3배 연습을 해도 여전히 팔꿈치 올리는 게 이쁘지 않고 모양새가 영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너무 늦은 나이에 수영을 배우게 되어 유연성과 근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럴 때는 저는 하이 엘보 뭐든 일단 시도는 해보자입니다. 설사 팔꿈치가 위를 향하지 않고 자꾸 뒤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자세 안 좋다고 무조건 팔 다 펴서 하라 하면 수영이 딱 하기 싫어집니다. 때로는 남들 달 때 하이 엘보를 시도해봐야 이런 후회감도 남지 않고 더 잘하기 위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때로는 팔꿈치 올리는 게 팔을 폈을 때보다 훨씬 체력을 아꼈다는 증명이 되는 순간 실상에서 써먹을 수 있겠죠. 누가 봐도 이상한 자세 같지만 내가 편하고 더 멀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그게 정답일 수 있지요. 다만 저변까지 충분히 배웠고 팔 펴는 게 익숙한 상황에서 하이 엘보가 들어가야 놀라운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딱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긴 거리를 이동하는데 유튜브 수영쌤들은 하이 엘보가 좋다 하는데 나는 팔 다 펴는 스트레이트가 최고거든 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근력, 유연성, 나이, 신체 상태가 모두 다르기에 일단은 다양한 연습을 통하여 점점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면 되지요. 주변에서 자꾸 자세가 이상하다고 놀리거나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자세 다 필요 없이 그 결과로 증명하면 그만입니다.
아쉽게도 일반인 수준에서는 교과서적 자세가 먹히는 이유가 좋은 자세, 빠른 자세, 공식 매김하기 때문인데요. 자유형 하이 엘보 리커버리, 자유형 하이 엘보 캐치 역시 자세의 한 부분일 뿐이지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해답이 여러 개라면 반드시 하이 엘보 동작을 연습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하이 엘보 리커버리, 하이 엘보 캐치 동작의 이해가 조금 되시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